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중을 이제 나타낼 때 보여주는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차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 차트예요. 이렇게 원으로 돼 있죠?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하나의 원으로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그래서 100%의 의미를 좀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선호를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이 누적 막대 차트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원 차트를 많이 쓰고요. 원 차트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 항목수입니다. 항목수. 항목수가 보시면 이제 원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해서 좋은데 이렇게 개수가 많죠? 개수가 많으면 이 세부 항목들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세부 항목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누적 막대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개가 적정하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개 이하가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개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기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 같은 경우는 5개가 넘죠, 훨씬 넘는데 5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요만큼이. 그럼 이런 것들은 또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에 묶어가지고 기타로 표현하면 6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기타가 있다면 한 6개가 최대이고 기타가 없다면 5개 이하가 가장 바람직한 이제 사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원 차트에는 이제 어떤 눈금 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눈금 표시를 놓을 데가 없고, 그다음에 하지 않고요. 비율 표시만 이제 이렇게 비율 표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이 차트가 있다면 사실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묶어서 이렇게 기타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기타로 묶어줬던 것도 사실 원래 기타가 아니죠. 기타가 아니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기타로 묶어줘서 이제 가만히 내비두면 보시면 이제 여기 5번째 항목보다 기타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를 묶었다면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주셔서 기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를 아까 주석으로 달아줄 수도 있고요. 아예 기타를 또 다르게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원형 대 원형 차트가 있고 이거는 원 차트 만들 때 그 옵션에 보시면 있습니다. 원형 대 원형 차트, 그다음 원형 대 막대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형 이게 이제 예시인데 원형 대 원형. 그래서 원형 중에 기타를 빼서 이렇게 별도로 작은 원 차트로 만들어주는 거. 그걸 원형 대 원형이라고 하고요. 원형 차트, 원 차트에서 기타를 막대 차트로 보여주는 거. 그거를 원형 대 막대 차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만들 때 이렇게 기타를 떤 거로 할 것인지 또 정해져 있고 개수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를 주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 차트는 항목수가 5개 이하가 좋습니다. 기타가 있다면 6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차트를 보기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차트는 이렇게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조각 나 있죠?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을 이용해서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각을 다 띄워놨어요.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이거는 어떤 조각이 강조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좀 더 조각을 붙여놨을 때보다 되게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각을 띄워 놓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각만 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1등이에요. 치킨을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띄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붙여져 있죠.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차트에서는 이 조각 단위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강조할 때 이 조각들을 띄었다 붙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조각을 좀 더 그 강조를 해볼 건데요. 자, 색상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배색은 회색과 이제 주황색, 화색과 뭐 다른 색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할 때 이 배경색을 회색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배경색을 회색으로 만들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색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저는 놨어요. 그러면은 색깔로서도 강조가 되고 조각이 이렇게 떨어짐으로써도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점점 더 앞에 있는 그 색상이 이제 유사한 색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눈에 띄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라든가 차트 이런 데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예 나머지는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고요. 아예 내가 강조할 부분만 여기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요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차트. 자, 왼쪽 차트는 다 보여주면서 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차트와 B 차트가 어떤 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내 강조 포인트가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 라는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 보여주면서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색상을 이제 이용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이 이제 어떤 좋은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 차트와 원 차트를 이제 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 후, 뭐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고 전과 후, 뭐 이렇게 많이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본다면 코로나 이전의 야식 선호도와 코로나 이후의 야식 선호도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 차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면 크기 순으로 배치가 돼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중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크기 순으로 배치가 되면서 크기 순으로 색상이 정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해지다 보면 이런 오류들이 생겨요. 보시면 치킨은 치킨이 이제 1, 2등이 바뀌었는데 치킨이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족발이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보쌈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탕수육이 이쪽으로 올라갔네요. 이렇게 갔죠. 이렇게.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이 이렇게 갔죠. 자, 보시면 순위가 바뀌었어요. 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색상은 동일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색을 썼으면 이 여섯 가지 색을 여기서 또 동일하게 배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색상이 다르죠. 자, 보쌈하고 치킨 색상이 동일하죠. 여기는 1등부터 이렇게 매겼기 때문에. 근데 치킨 색상을 여기서 왼쪽 차트에서 오른쪽 동안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색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짝맞추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얘는 이제 파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다시 읽어봐요. 색상을 무시하고 텍스트를 읽어야 돼요. 독자들은.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되게 혼동스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이 색상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과 이 색상을 맞춰줘야 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좀 클릭해서 맞춰주면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렇게 혼동스러운 부분을 최대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고 여기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고 여기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해야 치킨이 20%로 떨어졌네. 보쌈이 가장 많은 걸로 올라갔네. 이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 요 조각, 요 조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클릭하면 전체가 다 클릭되는데 두 번 정도 두 번 클릭하면 요
조각만 클릭이 돼요. 그래서 이 조각을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색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색깔 요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비교할 거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갖고 우클릭 또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색상을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이제 독장은 비교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 차트가 좀 이렇게 그 안에 좀 답답한 면이 좀 있거든요. 꽉 찬 면이 있어서 좀 더 이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원 차트의 어떤 파생적인 차트죠. 그 차트가 중에 이제 도넛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시인데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렇게 그 주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도넛 차트라고 해요. 원 차트하고 다른 거는 가운데 구멍이 좀 있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고 그래서 도넛 차트는 이 가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목 같은 걸 넣어줘요. 이 차트가 어떤 건지. 보시면은 앞에 원 차트보다는 좀 위에 이 부분들이 좀 깔끔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주로 제목을 넣고요. 그래서 어떤 조각들이 좀 더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원 차트입니다. 그래서 도넛 차트입니다. 도넛 차트는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돼요. 구멍의 크기가 제로가 되면 이제 원자트랑 동일하게 지는 거고.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넛 차트를 만들었을 때 보면 이렇게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20%, 30%, 제로가 되면 이제 원 차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구멍의 크기를 이렇게 도넛 구멍 크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의 크기가 큰 거는 제목까지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작아서 제목을 넣을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영역이 점점 이거보다는 얘가 더 커지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예 이것도 강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을 띄어내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띄어내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회색 계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조색 계열로 이렇게 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예 나는 치킨만 보여주겠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회색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치킨만 보여주는. 그런데 원래 이 치킨이라는 부분이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여기도 나오게 되면 사실 여기에 배치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하기보다는 오른쪽, 이쪽으로 조금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요거 쉽습니다. 요거 만들기 쉬운데 보시면 계열 옵션에서 이렇게 여기 원차트 도넛 차트를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그 중에서 이렇게 계열 옵션을 선택하고 이렇게 첫 조각의 각 그러니까 첫 조각이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인데 이 각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50도 정도 배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밑으로 하겠다면 또 이 각도를 더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각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도넛 타트를 조금 더 디자인을 가미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전체 이렇게 되는 쳇바퀴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금 입체감을 제가 넣어줬어요. 자, 입체감을 넣어줘. 그래서 차트와 요 차트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요 차트에서 선의 두께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입체감을 줬습니다. 보시면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의 선에 여기 보면은 선 있죠. 테두리에 대한 이 선에 요거 테두리에 선이 없는 거고요. 요거는 테두리에 선이 10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입체감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또 이렇게씩 겹쳐봐요. 이렇게 크기 순으로.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이제 겉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겹쳐두고 이렇게 겹쳐두고 하면은 이렇게 인포그래픽의 차트처럼 이렇게 이쁜 차트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엑셀로 그냥 하나의 엑셀로 만들어 놓은 차트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 개 차트를 겹쳐서 보여주면 좀 더 디자인 효과도 이제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에서 반만 보여주자. 자, 원은 보시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손톱 끝까지 이렇게 다 채워지는 느낌이죠. 자, 채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전체 다를 봐야 돼요.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 위치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에서 반을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해서 이제 도넛 차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원 형태의 도넛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원자트가 이렇게 동그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보다 더 커요. 이렇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달을 봐야, 여기서 그냥 전체 달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반 형태로 만들면 여기만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좀 디자인이 필요한 뭐 발표 자료나 이럴 때 좀 많이 사용되고 뉴스라든가 기사 이런 쪽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절반, 원의 절반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100%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되겠죠? 이걸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따로 없고요. 이게 원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이제 이 부분을 100으로 넣어주고, 요 부분을 또 100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를 공백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나머지 100 가지고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200을 가지고 요것들 반을 만들고 반을 만들고 그래서 이 반을 잘라내면 이렇게 반원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한 조각만 집중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 조각만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입체, 테두리의 두께를 좀 이렇게 줘서 테두리에 어떤 입체감을 줄 수가 있고요. 아예 여기다가 레이블 자체를 여기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에 빈 공간 이쪽에다가 레이블을 표시하고 오로지 차트에서는 어떤 그래프의 어떤 그 높이 이것만 봐라 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에 선의 그 테두리는 0, 0이고 여기에 테두리는 9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9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어준 차트. 사실 반원 도넛 차트는 많이 그 보고서보다는 발표 자료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